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중앙내과의 김태유 교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암 진단의 새로운 플랫폼인 액체 생검에 대한 회사를 창업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회사의 알파리퀴드라는 액체 생검 플랫폼의 개발과 또 임상 실용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개요 또 내용,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기반한 액체 생검입니다. 그 혈액에 실제 아주 극미량의 그 암세포에서 유래된 DNA가 존재하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가 Circulating Tumor DNA, 약칭해서 ctDN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tDNA가 갖고 있는 변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렇게 그 종양 조직에서 조직이 이제 괴사되거나 에포프토시스 되면서 그 조직에 그 암 조직이 갖고 있는 DNA뿐만이 아니고요, 또 엑소점, RNA, 또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 자체가 이제 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을 검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직 검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솔리드 바이옵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혈액에 나오거나 또 혈액 이외에 또 다른 바디 플루이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플루랄 플루이드에도 나올 수 있고 CSF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바디 플루이드에 있는 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이제 비교표를 보였는데, 이러한 조직 생검, 솔리드 바이옵시에 비해서 이제 액체 생검은 상대적으로 쉽겠죠. 조직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적고, 또 상대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액체 생검이 이런 비침습성에 대한 이런 장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암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클로널 이볼루션이나 또는 이런 헤테로지니티까지 암세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까지도 이 액체 생검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액체 생검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또 실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 생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이외에 RNA, 엑소점, 또 CTC라 그래서 이제 Circulating Tumor Cell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의 고도화나 또는 실용화 측면에서 ctDNA 분석 기술이 가장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었고, 저희도 이러한 그 ctDNA 분석 기술 개발에 중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셀 프리 DNA, ctDNA를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한 반 정도는 아래쪽에 이제 적혈구로 이루어지고, 중간에 류코사이트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버피코트 띠가 생기고요. 이제 그 위 전체 혈액의 한 반 정도가 되겠죠. 약간 노란 색깔을 띠는 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혈장에는 세포가 없는데요.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혈장에 DNA, 유전자 DN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셀프리 DNA, cfDNA라고 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들의 에포프토시스, 네크로시스 또는 시크리션 과정으로 유래되고, 대부분은 이 밑에 있는 이제 헤마토포이에틱 셀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지는 않죠. 건강인에서 평균 혈액 1cc당 10나노그램 미만이고요. 다만 어떤 운동이라든지 염증, 또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증가되고, 그 하프라이프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누클레오점 단위로 잘라져 나오기 때문에 150, 200 베이스 페어의 숏 프래그먼트가 특징적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즈마에 있는 셀 프리 DNA이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 암세포율의 DNA가 존재한다면 이걸 저희가 Circulating Tumor DNA, ctDNA라고 이제 저희가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암 환자에서 말씀드린 cfDNA, 셀프리 DNA는 한 100나노그램 정도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 튜머에서 나온 ctDNA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그 프랙션에 따라 결정돼서 암의 아마 버든에 따라 결정될 텐데 0.1에서 또는 종양이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큰 경우는 90%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ctDNA를
셀 프리 DNA 분의 ctDNA의 프랙션 또는 뮤탄트 알렐 프랙션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셀 프리 DNA와 이제 ctDNA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 프리 DNA는 정상인보다 암 환자에서 많고, 또 오른쪽 보시면은 병기가 진행될수록 증가되죠. 밑에 쪽에 보시면은 그렇지만 ctDNA는 정상인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죠.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되겠고, 암 환자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제 증가되겠고, 역시 병기가 진행되면서 증가되고요. 또 특히 이런 ctDNA의 양은 우리 그 몸에 있는 튜머의 버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커지면 ctDNA 양이 많아지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그 종양의 크기로 ctDNA를 이렇게 산술할 수 있는 이런 식도 저희가 고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circulating tumor DNA가 얼마나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고 이거를 검출하는 것이 어려운가 보여주는 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 저희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 셀 cfDNA 농도가 100나노그램 per ml로 가져갈 때 혈액 10cc에는 플라즈마가 한 4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4ml로 계산하면은 약 그 cfDNA는 400나노그램 정도가 됩니다. 이때 만약 ctDNA 농도가 한 10% 정도다. 이 중에 400 중에 한 10% 정도가 튜머에서 유래된 DNA다. 그러면은 약 40나노그램이 되겠죠. 40나노그램은 실제 세포 약 한 7,000개에 해당합니다. 한 세포 하나당 DNA가 한 6피코그램으로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7,000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0.1%의 민감도의 검사 기술이 있다면은 이 7개, 7,000개 0.1%면 7개겠죠. 그래서 7개 암세포만 있어도 혈액 10cc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1cm의 암 크기며 1cm 또는 1g의 암이면은 약 1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7개 암세포가 얼마나 극미량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하는 게 이 ctDNA 액체 생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시퀀싱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시퀀싱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이 기술 개발의 아마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조직 DNA와 혈액 DNA를 좀 비교하는 표를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조직에서 나오는 홀 지놈 DNA와 달리 이제 혈액 DNA는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고 아주 극미량이 있고, 그래서 아주 고도의 뭐 최소한 2만 번 이상의 동일한 부위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시퀀싱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미량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한 0.1%까지도 디텍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혈액 ctDNA가 갖는 장점, 아까 말씀드린 종양의 어떤 이질성이라든지 이볼루션, 새로운 내성이 생겼을 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극미량의 혈액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ctDNA를 노이즈 없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 암세포의 다이나믹 이볼루션과 헤테로지니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필요성을 저도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난 이제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또 저와 또 같이 연구를 하던 그 DNA 전문가인 또 NGS 기술 전문가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혈액을 기반으로 뭔가 진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In-My Blood Diagnostic IMBDX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하게 됐고요. IMBDX는 현재 우리 국내 유일의 이 암 리퀴드 바이옵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액체 생검의 이런 실용화를 통해서 암 진단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고, 이게 또 상당히 그 암 조기 검진에도 중요한 툴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게 제 희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진단,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의 프로파일링, 뭐 치료제 매칭, 모니터링, 진단 영역까지 지금 다 응용할 수 있고요. 현재 분야에 따라서 뭐 일부는 TRL 9 단계까지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TRL 7에서 9 단계에 있는 거의 이제 개발의 후반기에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2,000건 이상 검사하고 뭐 한 10개 병원과 지금 협업하고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2020년 초에 이제 시리즈 A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혈액 기본적으로 혈액 20cc를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혈액을 뽑아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알파 리퀴드 그 보관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회사로 보내주시면 회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 과정을 이렇게 자동화한 해밀턴 그 기계가 머신이 있어서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근 뭐 한 달에 한 1,000여 건 이상을 시퀀싱할 수 있는 노바식 같은 새로운 머신 그 시퀀싱 기계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퀀싱하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임상 선생님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파이널 리포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흘 내 2주 이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개발된 플랫폼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리퀴드 10이라 그래서 이제 대장암에 대한 동반 진단 모니터링 플랫폼이고요. 이제 이거는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식약처 지금 인증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제 주력 상품인 알파 리퀴드 100은 106개 유전자에 대한 동반 진단 모니터링이고 모든 고형암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알파 100은 아주 퓨전 같은 거를 그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잘 그 디텍션하는 장점이 있고요. 역시 이것도 현재 지금 KFDA 인증에 대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증 밸리데이션 연구가 끝난 알파 리퀴드 1000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0개의 유전자에 대한 동반 진단 모니터링이고 역시 모든 고형암 환자가 대상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유전자 패널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TMB 분석 같은데 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체 변이와 후성 유전체를 동시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패널 또 메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이제 최근에 이 분야의 가장 그 아주 핫한 분야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현재 스크리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이나 로컬 세라피 후에 미니멀 레지얼 데이즈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MRD 패널, 또 면역 레파토리를 분석하는 인면 패널까지 이렇게 다양한 패널에 대한 것도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 이 알파 리퀴드 이제 분석 플랫폼의 장점, 뭐 어떤 것이 차별점이 있는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크게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케미스트리가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게 다 이제 각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국산화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통계 모델로서 이렇게 4번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해서 4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300%, 400%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번의 이런 시퀀싱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면서
그 아주 미세한 그 극미량의 변이를 디텍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석 그 알고리즘 콜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응용함으로써 그 민감도도 높이고 또 에러율도 극소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이즈 제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상인 볼런티어를 통해서 저희들만의 블랙 화이트 리스트를 다 만들었고요.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노이즈 제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천 내 케이스를 반복을 하면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노이즈 제거에 대한 이런 그 분석 역량을 갖추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그 쭉 임상 검증을 하면서 0.1%의 민감도 또 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ctDNA 사실 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나노그램까지도 줄여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것들은 뭐 40, 50나노그램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 필요한 DNA 양도 많이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10나노그램까지 해서도 0.1%를 디텍션하면서 95%, 99% 이상의 민감도 특이도를 보이는 이런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 알파리퀴드가 갖고 있는 그런 차별성 또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분석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진에 대한 것들을 0.1%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 전체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0.5% 변이까지는 다 99%의 민감도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 리포트인데요. 그 분석에 따른 이제 주요한 변이의 결과 또 거기에 맞는 뭐 약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저희 알파리퀴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미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과 이렇게 좀 서로 비교를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폐암에서 EGFR 뮤테이션 예인데요. 그 폐암 환자에서 플루랄 플루이드 또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EGFR 엑선 20의 인서션 이제 이게 그 EGFR 이니비터에 잘 안 듣는 변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조직과 또 저희 그 알파리퀴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디텍션을 했고요. 이건 그 결과를 봤더니 실제 저희 병원에 이제 조직에서도 있었고 이거를 의뢰한 선생님이 이미 이제 가던트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이미 그쪽 회사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이미 그 테스트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테스트에서도 역시 나왔고,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도 나오고 조직으로도 확인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렛 퓨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파리퀴드 100이 잘 디텍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렛 퓨전도 보시는 것처럼 티슈와 저희 플라즈마에서 잘 0.1%까지 이렇게 낮은 빈도에도 잘 디텍션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하게는 이 액체 생검은 이 암 진단 분야에 이제 가장 핫한 분야고요. 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자료인데 그 티슈에서 각각의 뭐 EGFR, ALK 등 주요 유전자들 보면 티슈에서는 보통 한 80%에서 또 적게는 30%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발견되는 반면에 이거를 리퀴드 바이옵시를 하면은 거의 95%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티슈 바이옵시보다도 더 정확한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료고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년 7월과 8월에 미국의 가던트사와 또 파운데이션사의 그 2가지 제품이 암의 그 동반 진단으로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도움이 되는 검사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던트 360 CDX 또 파운데이션 1 CDX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번 검사당 3,000불, 4,000불 정도 드는 고가의 검사로 이제 미국에서는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알파리퀴드 콜론, 알파리퀴드 100을 이제 저희가 지금 식약처 승인 준비 중이고, 저희는 아직 그 최종 비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이런 검사 비용의 한 반 정도는 이하까지도 가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산화에 대한 게 있고, 또 이게 그 국내에 좀 확산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가격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말고 이제 국내 한 두세 기업이 주로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런 액체 생검 패널을 개발해서 현재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개발된 이런 저희들의 플랫폼을 이제 그 현재 63개 그 유전자 패널 검사 실시 승인 기관이죠. 그래서 병원, 또 중소병원, 또 검진센터, 제약사 등과 협업해서 임상연구,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 과정, 혈액만 뽑아서 주시면은 전 과정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그 각각의 그 파트너에 맞게 다양한 협업을 준비하고 또 실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액체 생검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알파리퀴드 플랫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ctDNA 기반의 액체 생검은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유전체 이런 프로파일링이나 또 환자 치료 중에 모니터링, 예후 예측, 재발 예측, 그다음에 검진 영역에서 이미 이제 상당히 임상 검증 단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증명하는 그런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아마 수년 내에 이 액체 생검 기술이 임상에 도입돼서 암 정밀 의료, 암 진단 이런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 검사는 한 시점에 프로파일링인 반면에 이 액체 생검은 그 이렇게 이제 이볼루션 이렇게 변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샷 또는 모션 픽처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헤테로지니티와 클로널 이볼루션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아주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재발의 어떤 발견, 또 미니멀 리지덜 디즈의 추적이 아주 효과적이고, 메틸레이션 분석 기법의 도입으로 아마 암 조기 진단에 좋은 툴로서 앞으로 도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는 결국 이런 그 ctDNA 액체 생검이 우리 암 정밀 의료의 어떤 이제 한 주축으로서 저희 온콜로지 프랙티스에 구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외국 회사의 그런 아주 너무 고가의 이런 검사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뭐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많은 예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액체 생검 기술을 좀 소개해드렸고, 여러 가지 장점 또 문제점도 또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파크에서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하는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저희들이 개발한 이 액체 생검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저희 암 진료 영역에서 새로운 진단에 이런 패러다임을 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암은 점점 더 이제 빨리 발견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이 검사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하기에도 상당히 이제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조기 진단의 됨에 따라서 실제 이제 조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컨벤셔널한
조직 검사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ctDNA 액체 생검 기술을 접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외부에 알리고 또 저희 기술이 뭐 100%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제 그런 루트를 좀 찾고 싶었고 아마 그런 게 또 우리 이 스파크 플랫폼이 주는 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문 분야이긴 한데요. 이제 그전에는 주로 그 CPG 아일랜드라 그래서 이제 프로모터의 메틸레이션이 잘 되는 사이트만 이렇게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놈 와이드, 홀 지놈 기반의 메틸레이션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그 결과를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다만 그렇게 어렵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홀 지놈 기반의 메틸레이션 분석을 하면은 암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0%에서 95% 이상까지 돼 있다. 또 나온 경우가 이게 어디에서 생긴 암의 오리진까지도 이 메틸레이션 연구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 기술이 주는 정보는 아주 정말로 이게 뭐 팬타스틱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고도의 기술을 어떻게 임상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좀 주 문제고요. 이제 이런 거에 외국의 주요 이런 이 분야의 아주 선두 기업들 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유전체 기반이죠. 뮤테이션이나 이런 거 기반의 ctDNA 분석과 이 메틸레이션과는 어느 정도 이게 일치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반영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또 보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크리닝 쪽에서는 메틸레이션 분석으로 그쪽 시장이 조금 새로이 개척될 것 같고 나머지 프로파일링이나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분야는 유전체 플러스 메틸레이션 분석을 같이 혼용해서 같이 이제 컴바인해서 쓰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도의 기술이 임상에서 쓰이고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쓰이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조금 단순화되고 분석도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이 분야의 아마 성공의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미국 그 가던트 회사가 한 번 검사에 3천 몇백만 한 400만 원 드는 검사를 갖고 이미 이제 국내 일부 병원이 그 검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병원에서 이제 일부 환자가 쓰고 있지만 그런 고가의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플랫폼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가던트사의 결과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퓨전 같은 거는 오히려 저희가 더 잘 잡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분히 가던트를 대체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국산화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장점도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각 병원에서 ctDNA 액체 생검을 쓰는 플랫폼으로서 저희 회사 제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업 모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에서 저희가 막대한 뭐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뭐 우리 전체적인 암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은 그것만으로도 유형,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길 원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패널이 갖는 퓨전 스페시픽한 장점, 그다음에 알파 리퀴드 1000이라는 이제 저희가 새로가 면역 치료제 예측 지표인 TMB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갖고 서구 시장, 미국과 같은 서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때쯤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임상 데이터와
이런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유전자 패널을 갖고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저희들의 국내에서의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뭐 사업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